하청 따내고 싶으면 무릎 꿇어. 남자의 목소리가 공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쇳덩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잡음, 그리고 누군가의 신음. 이게 감히 사람을 때려. 비에 젖은 땅 위로 피가 떨어졌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 그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큰 차 한 대가 서서히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뚫고 남자들을 비췄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젖은 군용 부츠가 먼저 땅에 닿았습니다. 빗방울 속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계약서에 도장 찍으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남자들이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 내가 사장이야. 하하. 여자가 혼자 왔네. 배짱 하나는 두둑하네. 하지만 10초 뒤 그 비웃음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의 팔과 다리가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두 번째 남자가 덤볐지만 그녀의 손날이 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크윽! 세 번째, 네 번째. 10초도 안 돼서 4명의 남자가 모두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현장은 고요해졌습니다. 비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 안 때려. 인간 말종만 상대하지.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평범해 보이는 하청업체 사장이 어떻게 조폭 4명을 10초 만에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신 곳, 사시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하시리라 장담합니다.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연 박미정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밀건설. 남편이 남긴 이 작은 회사는 이제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현장 점검 가시죠? 직원 하나가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알았어요. 오전 10시에 출발할게요. 미정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청 계약서였습니다.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는 회사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청 회사 사장,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최두환. 그 이름만 떠올려도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 미팅에서부터 그는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아, 여자 사장님이시네. 건설 일이 만만해 보이세요? 회의실에서 그가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참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믿을 만한 업체하고만 일해요. 여자 혼자 운영하는 회사가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해밀건설은 10년간 단 한 번도 공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최두환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해봐요. 근데 말이야. 이 바닥이 원래 그렇잖아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건 쉬운데 끝까지 가는 게 어렵지. 협박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모두 힘내자. 직원들은 믿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약속을 지켰고 직원들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최두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현장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현장 소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정은 재빨리 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원청에서 자재 반입을 막았어요. 이유도 말 안 하고요. 자재가 막히면 공사가 중단됩니다. 공기가 늦어지면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하겠어요. 최두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무시당했습니다. 결국 그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최 사장님, 왜 자재 반입을 막으신 겁니까? 최두환은 의자에 기대앉아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절차상 문제가 좀 있어서요. 무슨 절차입니까?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님,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계약서만 믿고 일하면 안 돼요. 서로 좀 잘 지내야죠.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최두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자재 반입은 당분간 보류입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미정은 차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법, 경찰, 이런 일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핸들을 세게 쥐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었나. 그날 밤 오랜만에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가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장일 뿐이었습니다.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자재는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일할 수 없었고 공사는 멈춰 있었습니다. 날마다 손해가 쌓였습니다. 사장님,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 소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미정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최두환은 계속 연락을 피했고 다른 원청 업체들도 최두환의 눈치를 보며 거리를 뒀습니다. 이 바닥에서 최두환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조폭 출신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회사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건물은 고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밀린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장비 대여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번 달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회사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남편은 10년 전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원청 업체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회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지금 그 결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미정 사장님이시죠? 최두환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직접 뵙고 말씀하시겠답니다. 오늘 저녁 7시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직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전화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속으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입구, 정갈한 정원. 이쪽입니다. 종업원이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문을 열자 최두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남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사장님. 최두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앉으세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두환이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자재 문제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왜 막으신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최두환은 술잔을 내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님,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서로 좀 챙겨줘야 일이 잘 풀리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자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회장님 말씀 알아들으세요. 이번 프로젝트 계약금에서 10%만 챙겨드리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제야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두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번 돈으로 정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일할 수 없어요. 최두환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소리를 해요? 여자가 혼자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고개 좀 숙일 줄도 알아야죠.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최두환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요? 아직 식사도 안 했는데. 손 놓으세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최두환은 비웃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좋아요. 가세요. 근데 박 사장님, 후회하지 마세요. 내일부터는 더 힘들어질 테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안 돼. 울면 안 돼. 핸들을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때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어느 날, 교관이 말했던 그 한마디. 진짜 전투는 살아남는 싸움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걸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나라 위에 싸웠던 내가 이제 사람 하나 못 지키나.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거기에는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김성호. 교관님.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교관님. 저 박미정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정이.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니?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관님. 세상은 여전히 힘센 자 편인가요?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말해봐. 그동안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내일 만나자. 혼자 버티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정은 작은 카페에서 김성호를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교관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60대 초반이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체격,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성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교관님, 제가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성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약해진 게 아니야. 싸우는 방법이 달라진 거지. 예전엔 바다에서 싸웠지만 지금은 삶에서 싸우는 거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협박하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해. 하지만 그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여요. 증거를 남기지 않아요. 성우가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들이 증거를 남기게 만들어야지. 성우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사장님,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엔 제대로 얘기하시고 싶으시대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언제요? 오늘 저녁 9시 회현동에 있는 술집으로 오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성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교관님,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해요. 장소가 어디야? 술집이래요.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기 가면 위험할 거야. 녹음기 준비해. 그리고 내가 근처에서 대기할게. 교관님이요? 혼자 보내면 안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작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회현동의 한 건물 지하였습니다. 간판도 없는 조용한 입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맞이했습니다. 종업원이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복도 끝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최두환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4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험상궂은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사장님. 앉으세요. 최두환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사장님, 지난번엔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대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최두환이 술병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말이죠. 서로 도와야 해요. 내가 도와주면 박 사장님도 나를 도와주고.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무슨 도움을 원하시는 건가요? 최두환이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간단해요. 계약금 5억 원 중에서 5천만 원만 챙겨주세요. 그럼 모든 게 술술 풀려요. 그건 뇌물 아닌가요? 최두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뇌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사업상 필요한 거래죠. 박 사장님, 너무 깨끗한 척하지 마세요. 이 바닥에 깨끗한 사람 없어요. 옆에 앉은 남자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회장님 말씀 잘 들으세요. 안 그러면 진짜 힘들어져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힘들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최두환이 술잔을 내려놓고 노려봤습니다. 박 사장님, 이 업계에서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아무도 일 안 줘요. 자재도 못 구하고 인력도 못 구하고 회사 망하는 건 시간 문제죠. 협박하시는 건가요? 최두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협박?
이게 지금 나한테 협박이라고 해? 그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술병이 넘어지며 술이 쏟아졌습니다. 야, 이 여자 진짜 정신이 없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최두환이 다가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옆의 남자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앉아 있어요, 박 사장님. 회장님 말씀 끝까지 들어야죠. 최두환이 미정의 턱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여자가 이 바닥에서 혼자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박 사장님 회사는 내일 당장 망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우세요. 최두환이 웃었습니다. 오, 성격 있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오늘 여기서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줄게. 어때? 절대 안 합니다. 최두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그가 미정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미정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최두환의 손목을 비틀며 몸을 돌렸습니다. 순식간에 최두환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옆의 남자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미 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붙잡으려 했지만 미정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크윽! 방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 저 여자 잡아! 복도를 달렸습니다. 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 누군가 팔을 잡았습니다. 반사적으로 팔을 휘둘렀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나야. 성호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미정을 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녹음기는 무사했습니다. 녹음됐어? 네. 다 녹음됐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증거가 생겼어.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최두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5억 원 중에서 5천만 원만 챙겨주세요. 이 업계에서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아무도 일 안 줘요.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줄게.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성호에게 보냈습니다. 교관님, 파일 보냈어요. 받았어. 내일 경찰서 가자. 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속에서 미정은 헤엄쳤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멀리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과 성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고 민원실에 들어선 미정은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협박과 폭행 사건을 신고하려고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두환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사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확실하네요. 근데 말이죠. 형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최두환 회장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분인데. 이거 민사로 해결하시는 게 어떨까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사요? 이건 명백한 협박과 폭행인데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박 사장님도 사업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일로 법정까지 가면 양쪽 다 손해예요. 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증거도 있고 피해자도 분명한데 민사 문제라고요? 형사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 드려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허탈했습니다. 교관님, 경찰도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성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런 식이면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무슨 방법이요? 성우가 바라봤습니다. 여론이야. 사람들이 알아야 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론이요? 인터넷에 올려. 내가 당한 일을 다 올리는 거야.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세상에 공개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성우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믿게 만들어야지. 넌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 진실을 말하는 거야.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쉽게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10년간 이 회사를 지켜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글로 쏟아졌습니다. 얼마 전 큰 프로젝트 계약을 따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원청 회사 사장은 저를 협박했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최두환의 협박, 자재 반입 중단, 술집에서의 폭행,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민사 문제라며 외면했습니다. 힘 있는 자의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성 사장으로 살아남기, 그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글을 다 쓴 후 녹음 파일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공유도 수천 번 되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다니. 화가 나네요. 경찰은 뭐 하는 겁니까? 제대로 수사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미정 사장님이시죠?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망설였지만 성우가 말했습니다. 해야 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그날 저녁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왜 이렇게 참으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참는 게 익숙했어요.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뷰가 방송되자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여사장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누군가 과거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분 알고 보니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래요. 역시. 그래서 저렇게 강한 거였구나. 대한민국을 지킨 분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놀랐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알려진 것이 성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교관님, 제 과거가 알려졌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야? 아니요. 하지만 성우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해. 넌 나라를 위해 싸웠어. 그리고 지금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잖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의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경찰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최두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반격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폭풍을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주먹을 쥐었습니다. 덤벼.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최두환이 움직였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 앞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혐의입니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입니다. 최두환 회장님께서 고소하셨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닥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검찰은 회사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해 갔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우리 괜찮은 거죠? 걱정 마.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최두환은 돈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최두환 회장 측에서 손해배상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용됐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계좌가 동결되면 회사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자재비도 못 내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도 법원 명령이라.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최두환은 정말로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사장님, 이러다 우리 월급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한 일을 벌인 것 같아.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잘못한 건 저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장님 믿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관님, 저 드디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진짜 싸움이야. 준비됐지? 주먹을 쥐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그녀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흘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감정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박 사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두환 측에서 언론을 이용하고 있어요. 박 사장님이 거짓 녹음 파일을 만들어서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녹음 파일은 진짜예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감정을 의뢰했어요. 편집된 파일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맞고소를 해야죠. 그리고 원본 파일의 진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요? 얼마나요? 최소 6개월. 길면 1년도 넘을 수 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6개월? 그때까지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미래도. 내가 잘못한 걸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호였습니다. 미정아, 뉴스 봤어. 괜찮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관님, 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성호는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지. 당연히 힘들어.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하지만 저 혼자서 어떡해. 성호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국민들도 있잖아. 하지만 현실은. 성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미정아, 기억해. 해군 특수부대 훈련 때 교관이 뭐라고 했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 그래. 바다는 널 수도 없이 쓰러뜨렸어. 하지만 넌 매번 일어났잖아. 이번에도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교관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싸워야지. 제대로 싸우는 거야. 그들이 법을 이용한다면 우리도 법을 이용해야 해. 그들이 여론을 조작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맞서야 해. 어떻게요? 기자회견을 해. 당당하게 내 입장을 밝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 망설였습니다. 제가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걸 직접 밝히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넌 자랑스러운 군인이었어.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말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미정입니다. 해밀건설 대표이자 전직 해군 특수전사령부 요원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군 특수부대에 입대했습니다. 3년간 바다에서 훈련하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대 후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10년간 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협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회사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을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요. 회사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해군 특수부대에서 배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긴다고.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출신 여사장의 눈물. 나라 지킨 여군인 조폭에게 당하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눈물 나네요. 이런 분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최두한 구속해야 합니다. 경찰은 뭐 하나요? 제대로 수사하세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움직였습니다. 이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조사해야 합니다. 뉴스를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다니. 성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봤어? 너 혼자가 아니야. 온 나라가 너 편이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관님, 저 드디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진짜 싸움이야. 준비됐지? 주먹을 쥐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그녀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검찰이 최두한을 소환했습니다. 여론의 압력이 컸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국회에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최두한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박미정 사장이 오히려 저를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술집 감시 카메라 영상. 하나하나가 최두한의 범죄를 입증했습니다. 이틀 뒤 검찰은 최두한을 구속했습니다. 협박, 폭행, 뇌물 요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뉴스가 나가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축하드려요. 정의가 승리했네요. 사장님 덕분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어요.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최두한과 연루된 조직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이요? 네. 경찰 내부에도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놀랐습니다. 경찰 내부까지 며칠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났던 형사, 최두한의 부하들, 술집에서의 일, 그리고 서서히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최두한은 단순한 건설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역 폭력 조직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일부와도 유착되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하청업체들을 협박했고 돈을 받아냈습니다. 미정뿐만 아니라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달 뒤 최두한과 연루된 경찰관 3명이 구속됐습니다. 조폭 조직원 15명도 붙잡혔습니다. 뉴스를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조직이었다니. 성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내가 먼저 일어섰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도 나설 수 있었어. 저만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싸웠어요. 성호는 웃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시작은 내가 한 거야. 어느 날 국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정 사장님,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청문회요? 네. 건설업계 갑질과 경찰 유착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장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국회? 그런 큰 자리에? 하지만 성호가 말했습니다. 가야지. 내 목소리를 들려줘야 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청문회 날 국회로 향했습니다. 큰 회의실에는 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비췄습니다. 긴장됐지만 침착했습니다. 의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번 사건을 겪으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법이 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복무했습니다. 이 나라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민사 문제라며 외면했고 법원은 오히려 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나라가 저를 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의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의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힘 있는 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의원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한 의원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겠습니다. 건설업계 갑질을 막는 법, 하청업체를 보호하는 법. 정말요? 네. 약속드립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성우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원하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교관님 덕분이에요. 교관님이 없었으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내 안에 있던 힘을 꺼낸 거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파도처럼 그녀도 그랬습니다. 교관님,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뭐긴. 내 회사 살려야지. 직원들 월급 줘야 하고.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야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포기하지 않는 파도. 미정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교관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힘이 뭔지. 진짜 힘은 주먹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요. 성호는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드디어 알았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미정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어두웠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주먹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야. 성우가 웃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이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박미정이니까. 대한민국을 지켰던 해군 특수부대 요원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계좌 동결은 풀렸습니다. 밀린 월급을 지급하고 자재비를 결제했습니다. 공사 현장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두환의 재판을 방청하러 갔습니다. 법정에 앉은 최두환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의 그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최두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손을 모아 박수를 쳤습니다. 최두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분들을 위해 기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 일을 하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최두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움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며칠 뒤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최두환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망설이다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미정 사장님께. 저는 지금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제가 변하겠다는 약속만은 드리고 싶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준 상처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답장을 썼습니다. 최두환 씨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진정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붙인 뒤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건설업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말요? 네. 하청업체 보호 조항이 들어갔고 부당 계약 해지 시 처벌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이 용기 내지 않으셨다면 이 법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건설업 갑질 방지법이 통과됐대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정말요? 이제 우리 같은 하청업체들도 보호받을 수 있겠네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함께 버텨준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직원들과 함께 작은 회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혼자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왔어요? 우리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이 회사, 제가 잘 지켰어요.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됐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남편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예전 동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정아, 우리 모임 있는데 올래? 해군 특수부대 동기들의 모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예전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미정아, 오랜만이다.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미정이가 영웅이 됐네. 쑥스러웠습니다. 무슨 영웅이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 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그게 영웅이지. 다른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해군 특수부대 정신을 보여줬어. 포기하지 않는 정신 말이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추억, 힘들었지만 자랑스러웠던 순간들. 기억나? 겨울 바다 훈련 때. 아,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지. 근데 우리 다 해냈잖아.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신으로 이번에도 해냈어요. 포기하지 않고. 동료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미정이를 위해.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태극기 아래에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군복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했죠?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나라. 조금은 더 나아졌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리고 이 나라도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빛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해밀건설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도 따냈고 직원들도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오랜만에 바다로 향했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해변이었습니다. 예전에 훈련받던 그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하고도 그리운 소리였습니다. 해변을 걷는데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호였습니다. 교관님, 뛰어가자 성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 줄 알았어. 오늘 같은 날엔 여기 와야지. 교관님도 그러셨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미정아, 어때? 요즘은 좋아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계속 무언가에 짓눌려 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았어요. 저는 약하지 않았어요. 그냥 싸우는 방법을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성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넌 원래 강했어. 다만 그 강함을 쓸 일이 없었을 뿐이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파도만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교관님, 제가 교관님께 한 번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뭔데? 감사하다고요. 제가 가장 힘들 때 교관님이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성우는 멈춰 섰습니다. 미정아,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내가 다 해낸 거야. 아니에요. 교관님이 없었으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성우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미정아, 사실 나도 고맙다. 네.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면서 나도 희망을 봤거든. 세상이 아직 괜찮다는 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교관님, 우리 해군 특수부대 정신 기억하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내가 그걸 보여줬어. 바다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관님, 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뭐긴. 내 삶을 사는 거지. 회사 키우고 직원들 챙기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성우가 바라봤습니다. 충분하지.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야. 내가 보여준 용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야.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강연 요청이 많이 와요. 제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그거 좋은데?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하고 싶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성우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야. 내가 겪은 일, 내가 배운 것들을 나누는 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어요. 해가 높이 올라왔습니다. 햇살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반짝이는 물결이었습니다. 아름답다. 중얼거렸습니다.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다는 언제나 아름답지. 폭풍이 지나간 뒤엔 특히 더. 교관님,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폭풍이 지나가고 나니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폭풍을 이겨냈어. 그리고 더 강해졌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군모였습니다. 여보, 봐요. 우리가 왔어요. 군모를 쓰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했잖아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저 그 약속 지켰어요. 파도가 대답하듯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예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성우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돼. 성우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무슨 일?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요. 바다에서가 아니라 삶에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교관님도 아시잖아요. 진짜 전쟁은 바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부당함과 싸우고 정의를 지키는 전쟁. 성우는 감동했습니다. 미정아, 넌 진짜 군인이야. 전역했어도 여전히 싸우고 있잖아. 그렇죠. 제가 입은 군복은 벗었지만 제 마음속 군복은 아직 입고 있어요. 두 사람은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해변에 세워진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성우도 함께 경례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작게 외쳤습니다. 성우도 따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경례를 내린 두 사람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교관님, 이 바다처럼 제 마음도 다시 잔잔해졌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아직 지켜야 할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성우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서 이 나라가 든든하다.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맞아. 내 말이 맞아. 해가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 소금기,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좋다.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팠고 슬펐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더 지혜로워진 모습으로 뒤돌아 해변을 걸어 나왔습니다. 성우가 따라왔습니다. 어디가? 일하러요.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뒤에는 푸른 바다가 있었고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았으니까. 진짜 힘이 무엇인지,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그 깃발처럼 그녀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녀는 대한민국 군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100m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안녕 바다. 또 올게.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 위로, 희망찬 미래로. 미정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안에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좋아. 가자. 웃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는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미정처럼.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의 모든 평화를 위해 나쁜 놈들은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댓글로 조폭 청소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힘이 모아져서 실현 가능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 매일매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